네, 다음은 현대로템 올려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4,800원이시고요. 예,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40% 매수하셨습니다. 자, 이 현대로템은 우리나라가 저 폴란드에 수출을 하기로 한 K2 전차를 만든 그런 기업이죠. 자, 물량이 1000대입니다. 예, 1000대를 이 폴란드에만 1000대를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뭐 지금 초도 물량들 이런 것들은 다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또 이 폴란드 현지에다가 공장을 지어서 충당을 할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게 우리 그냥 뭐 거기다 공장을 지어서 하는구나라고 생각만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죠. K2 흑표 전차가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만 쓰는 그런 물량을 만들 때는 그만큼 생산 단가가 비싸집니다. 하지만 이게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 가격은 많이 떨어질 거예요. 그래도 수익성은 남는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폴란드가 끝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동유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 구소련제 무기들, 이런 무기들을 사용하는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규격이 저 소련제, 그러니까 러시아 쪽, 이런 쪽하고 예를 들면 뭐 그쪽은 포탄도 152mm 막 이런데 우리는 155mm죠. 이런 것들은 서방제 무기 규격입니다. 그래서 그쪽 규격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과거 구소련에 있던 무기 체제를 미국 서방 쪽, 이런 쪽 무기 체제로 점점 바꿔 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폴란드 공장은 유럽에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교두보 역할을 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지금 김정은이 저 러시아 방문하면서 러시아 쪽에 포탄을 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우리나라 무기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전투 무기는 아닐 것 같고 저 전차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직접 우리가 갖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뢰 제거하는 그런 용도의 전차,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무기가 투입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크라이나 쪽에서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하고 실전을 하는 그걸 상정을 해서 물건들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가격도 뭐 상당히 싸고, 그리고 AS 자체도 다른 쪽들보다 훨씬 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K방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크라이나에 과거에 전동차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동차 같은 경우도 다 바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철도 폭이, 이 전동차 차량 폭이 다릅니다. 서방제하고. 구소련 쪽, 요런 쪽 규격에 지금 맞춰져 있어요. 다시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과거에 전동차를 공급하고 그 K2 흑표전차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생산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예요. 그래서 충분히 기다려 보시면 매수하신 가격보다 수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벌써 40%를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요거 좀 한 내년 정도까지 기다리신다라면 저는 일단 뭐 기본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근처, 그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좀 차분하게 실적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하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